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선형대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펀더멘탈 스페이스 오브 매트릭스를 다 끝내지 못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마저 끝내려고 하는데요. 리뷰 없이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그냥 간단 리뷰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우리 뭐 했는지 그냥 그게 리뷰기는 하죠. 어쨌든 뭐 했는지 잠깐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는 매트릭스가 관련되는 어떤 펀더멘탈한 스페이스가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 중요하다는 개념인 랭크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랭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매트릭스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인 거예요. 이 뜻은 매트릭스 A가 생긴 모양이 예를 들어 로우가 한 5개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5개 중에 사실은 2개는 없어지고 3개만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A에 관계되는 베이시스가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1개, 2개, 3개라는 뜻으로 랭크는 3이다. 즉 매트릭스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3이다. 이렇게 3디멘저널한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매트릭스 A에 로우 스페이스가 들어있는 동네를 생각을 해보자. 들어있는 동네는 이 컴포넌트의 개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컴포넌트가 뭐 컴마 뭐 컴마 뭐 컴마 뭐 컴마 뭐 컴마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한 7개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컴포넌트가 7개 있었으면 얘네들은 R7에 있는 애들인데 지금 이제 그 살아남아 있는 랭크가 3이다. 즉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3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R7에 있는 3디멘저널한 서브스페이스를 이룬다. 누가 로우 스페이스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랭크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X 이퀄 제로라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솔루션들이 이루는 이제 스페이스가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솔루션 스페이스 즉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널리티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배웠을 때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x, y로 이루어진 x1, x2로 이루어진 예를 들어 R2라면 얘네를 전부 다 쓰는 거야. A1 x1 더하기 A2, X2 이꼴 0 이런 게 하이퍼플레인이잖아요. 예를 들어 R3면 X1, X2, X3가 얘가 R3에 있어. 그럼 얘네를 다 한 번에 쓰니까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이꼴 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2디멘저널한 서브스페이스의 이 하이퍼플레인은 지금 직선이죠. 그러니까 직선은 1디멘저널한 형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R3, 3디멘전의 하이퍼플레인 이게 평면이잖아요. 그러면 R3의 하이퍼플레인은 2디멘저널한 형상인 거죠.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R4가 X1, X2, X3, X4 이런 애들이 R4에 있는 애들이면 얘네들의 하이퍼플레인은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더하기 A4, X4 이꼴 제로로서 3디멘저널한 형상일 텐데 우리는 본 적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애들이 누구냐면 하이퍼플레인이에요. 그런데 하이퍼플레인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하이퍼플레인은 있으면 걔가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n-1차원을 갖는 게 하이퍼플레인이잖아요. 근데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렇다기보다는 RN에 되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지 말자. 관계가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자. 그래서 이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RN에 있는 벡터셋이 있었을 때 그 RN에 있는 벡터셋이 서브스페이스든 안 서브스페이스든 예를 들어 R3 같은 경우에 어떤 2디멘저널한 형상이 있는데 그 2디멘저널한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면 얘는 서브스페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원점을 지나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원점을 지나는 걸로 생각을 해보죠. A4G가 이렇게 착착착착 쌓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 모양은 얘는 서브스페이스, 얘는 서브스페이스가 아닌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서브스페이스가 아닌 거에도 벡터 셋들은 존재하고 두 개의 벡터 집합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Rn에 있는 S라는 어떤 non-empty set 벡터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 벡터들의 집합에 대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건 뭐냐면 일단 오소고날이라는 개념 하나 하고 컴플리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컴플리먼트는 보수, 보집합 뭐 이런 개념이라서 뭐 예를 들어 7에 대한 3의 컴플리먼트는 4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소고날은 수직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R4에 3디멘저널한 누구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R4를 그림을 못 그리지만 3디멘전이 이제 큐브 모양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 R4의 3디멘저널한 거에다가 컴플리먼트가 되려면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이어서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모양일 것이고 거기다가 오소고날이니까 수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R3로 생각을 해봅시다. R3에 평면이 있어요. 걔는 2디멘저널한 누구잖아요. 그래서 걔는 2디멘저널한 누구를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있으면 2디멘전은 1을 더해야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직선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수직이에요. 직선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소고날이니까 수직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막 되게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되게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 그쵸. 그때도 데피니션을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 헷갈렸었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어떤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냐면 그 원래 S가 non-empty set인 원래 셋 S가 서브스페이스든 혹은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든 간에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무조건 서브스페이스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 막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원 집합도 서브스페이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R3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원점을 지나지 않는 벡터들의 집합인 S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을 이루는데 얘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2 더하기 1은 3이어야 되니까 지금 직선인데 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수직을 이루면서 원점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벡터들의 집합이 서브스페이스야. 즉 원점을 이렇게 이루어. 그러면은 걔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어쨌든 2 더하기 3은 1이어야 되니까 직선이기는 직선일 거고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원점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 파란 애도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는 원점에서만 만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제가 오늘 그걸 안 했네요. 알람 설정을 안 하고 수업 녹음을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참 잘 됐어요. 이걸 노린 건 아닌데 7.4절까지 끝내고 이번 동영상 녹음을 끝낼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뭘 공부를 했냐면은요, 서로 짝을 찾았어요. 어떤 짝을 찾았냐면은 로우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가 서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서로 수직이기도 하지만 그죠? 도트 프로덕트 이꼴 제로 서로 수직이기도 하지만 걔네들을 더해야 홀 차원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하고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관계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누구하고 누가 짝이냐면은 로우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가 서로 한 페어고요.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하나의 이제 페어입니다. 원래 리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리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번째 정리를 할게요. 자, 7번째 정리는 다음과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이게 사실 7번째 정리가 되게 별거인 것 같지만 이제 그리고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 이제 요즘 설명하는 거는 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다 되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다 시험 문제로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7번째 정리를 할 건데요. 이 7번째 정리는 근데 이제 7번째 정리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던데 7번째 정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요즘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어렵지는 않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편안하고 직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엄밀한 증명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7번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원래부터 되게 잘 알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그냥 2x 더하기 뭐 3y는 7하고 있잖아. x 빼기 2y는 뭐 5다 이런 식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2x 더하기 3y는 7이랑 2x 빼기 4y는 10 이렇게 만들어줘서 2x 더하기 3y는 7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뭐 7y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x는 누구 y는 누구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얘하고 얘는 생긴 모양이 확실히 다르잖아 그지? 한편 얘하고 얘도 생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에 좋은 점은 아니고 일련의 과정에 똑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뭘 한 거냐면 로 에슐렌 폼을 로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로 에슐렌 폼으로 가던가 리듀스드 로 에슐렌 폼으로 가던가 간에 어쨌든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 즉 이 연산을 통해서 답이 바뀌지 않는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로 이퀴발런트의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방정식 언제부터 푸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푸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대로 지금 정리 7번이 7번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줘요. 뭘 말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모든 로 오퍼레이션은 자 일단 답을 못 바꾼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 모든 로 오퍼레이션은 우리 좀 전에 로 오퍼레이션 한 거잖아요. 모든 로 오퍼레이션들은 답을 못 바꿔요. 이 뜻은 똑같은 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를 못 바꾸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널 스페이스는 누구하고 세트예요. 널 스페이스가 바뀌면 또 바뀌는 애들은 항상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관계에 있는 로 스페이스가 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널 스페이스를 못 바꾸면은요 로 스페이스도 같이 못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번을 좀 열심히 보죠. C번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가던가 row echelon 폼으로 가는데 row echelon 폼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row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row echelon 폼까지 가면 일단 거기서부터는 답이 보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탑하고 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딱 답을 내기 위해서는 reduced row echelon 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매트릭스가 row echelon 폼까지 갔으면 그때는 이제 제로인 애들은 다 이렇게 이제 속가져 나오고 제로가 아닌 로우만 어쨌든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로가 아닌 로우는 뭐를 이루냐면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과 0,1도 R2의 베이시스를 이루지만 1,1과 예를 들어 마이너스 1,3 이런 애들도 R2의 베이시스를 이루어요. 베이시스는 종류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렬이 막 이렇게 있어요. 풀 행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로우가 한 4개쯤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가는 과정에 row echelon 폼까지 갔는데 전부 다 영인 행이 하나 등장을 하고 우리가 약간 비스듬하게 row echelon 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얘가 지금 답이 보이는 첫 번째 단계인데 답이 보이는 첫 번째 단계 이기도 하고 모두가 0인 애를 다 정리해주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모두가 0인 애들은 여기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리듀스드 로 에슐렌 폼을 만들기 위한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행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원래는 4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살아남아 있는 행은 3개다. 이런 걸 알거든요. 이렇게 되면 로우 스페이스는 3개의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어떤
있던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로우 스페이스는. 근데 걔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는 누가 알려줘요? 컴포넌트의 개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포넌트의 개수는 뭐예요? 컴포넌트의 개수는 컬럼의 개수가 로우의 컴포넌트의 개수인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요 정리는 7.6절에서 되게 많이 사용할 정리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정리를 한번 볼게요. 이 지금 7번째 정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증명은 생략, 7번째 정리의 증명은 말로 다 했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하고요. 8번째 정리를 볼게요. 자, 이 8번째 정리는 오해가 많아. 여러분들 학생들이 오해가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A하고 B가 있잖아요. 어떤 매트릭스냐면 컬럼이 같은 매트릭스예요. 이 뜻은 뭐냐면 행렬 A가 이렇게 있고 행렬 B가 이렇게 있으면 컬럼의 개수가 예를 들어 5개로 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렇지. 그렇군. 컬럼의 개수가 5개로 같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컬럼을 기준으로 하지만 오퍼레이션은 뭐를 해요? 로 오퍼레이션을 하거든. 그러니까 컬럼들의 개수를 줄이지 않아요. 우리는. 자, 그런데 컬럼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로우의 컴포넌트가 몇 개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가 5개라면 말을 잘못했어요. 이 중요한 말을 잘못했어요. 컬럼이 5개라면 로우의 컴포넌트도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의 컴포넌트도 5개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로우 스페이스가 있는 동네는 어디냐면은 R5에 있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A하고 B가요. 이제 컬럼의 개수가 같아요. A하고 B가 컬럼의 개수가 같다는 건 다시 말해서 로우 스페이스들은 같은 동네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음 이야기가 성립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the followings are all equivalent. 그러니까 다음에 이야기하는 애는 한 개가 성립하면 쭈루룩 같이 다 성립을 하고 한 개가 성립 안 하면 쭈루룩 다 같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맞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틀리고 이런 뜻이 아니야. 이 애들은 3개가 단체로 똑같이 성립하거나 혹은 3개가 단체로 똑같이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치 명제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A하고 B가 컬럼의 개수가 같아. 즉 A와 B의 로우들이 똑같은 동네에서 살아요. 똑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A하고 B가 same row space를 가져. 그렇다는 말은 행렬 A가 있고 행렬 B가 있으면 컬럼이 예를 들어 한 4개, 5개, 4개, 5개 좀 있는데 로우 A하고 B가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음이 이미 밝혀져 있는데 A하고 B가 same row space를 갖는다는 거는 살아남아 있는 로우의 개수도 살아남아 있는 로우의 개수도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로우 스페이스는 항상 누구하고 세트예요? 널 스페이스하고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은 로우 스페이스를 갖는다는 말은 동시에 A하고 B가 같은 널 스페이스를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뜻은 A하고 B가 same row space를 갖는다는 거는 행렬 A의 reduced row echelon form이나 혹은 row echelon form으로 갔을 때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벡터의 개수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벡터의 개수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 벡터의 개수 를 가지고 same row space라는 거를 아는데 결국 행렬 A에 다른 이런 만약에 로우들이 있었어요. 다른 로우들이 있으면 이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은 가능할 거 아니에요. 1차 종속일 거 아니야. B에서도 마찬가지지. 다른 벡터들이 다른 로우들이 있으면 나머지 애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행렬 A에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베이시스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A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지고 왜냐면 same row space고 얘네들이 베이시스니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행렬 B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누구죠?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이 베이시스니까 행렬 B도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행렬 A의 다른 로우들을 이제 베이시스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A의 로우 벡터들은
B의 로우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고 B의 로우 벡터들도 A의 로우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쉬운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선형대수가 익숙치 않은 개념일 뿐 개념 자체가 막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서 나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고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데 제가 뭘 할 때 오타도 많지만 잘못 이렇게 뭐 A라고 설명 아니에요. 막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A라고 얘기했나요? B예요. B 막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 이제 베이시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베이시스는 어떻게 찾느냐? 이제 베이시스 찾는 법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미리 얘기할게. 뭘 미리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벡터들을 눕히고 로우로 어떤 경우에는 벡터들을 세워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떤 경우에는 벡터들을 눕히고 어떤 경우에는 벡터들을 세우나 이것을 알려면은 문제를 유심히 읽어서 걔가 과연 눕힐 놈인가 혹은 걔가 과연 세울 놈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뭐 이런 뭐랄까 원칙은 있기는 있는데 일괄적인 어떤 공식과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히 보면서 그대로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해보죠. 자, 주어진 벡터셋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벡터셋은 벡터셋이 S개가 있는데 얘는 원래 Rn의 서브스페이스라니까 한 벡터들 안에 컴포넌트는 N개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들로 생성된 Rn의 서브스페이스에 얘 이제 서브스페이스를 찾던가 혹은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던가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베이시스를 찾으면 그 서브스페이스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제를 볼게요. R5에 그래? 있는 동네가 R5야? 봤더니 벡터들의 컴포넌트가 전부 5개씩 있잖아요. 얘네들은 R5에 있는 놈들이군. R5에 있는 놈들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R5에 있는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는 요 4개의 벡터들로 스팬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벡터들로 스팬된 것만 알지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는 모르니까 이 그러니까 스팬되는 거는 스팬하는 거는 많아도 스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팬은 되지만 베이시스가 안 되는 이유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몇 개를 제외해 주면은 베이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얘가 이제 스팬은 하는데 베이시스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은 뭐냐면 스팬은 하는데 스팬은 오케이야. 근데 베이시스 이거는 잘 모르겠어 이거잖아요. 그거는 이 벡터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안 한 놈이 있으면 그거를 빼주면 베이시스가 될 거야 이건 거잖아요. 즉 이 뜻은 우리가 이 벡터들 간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놈을 찾아주는 것이 이슈예요. 근데 어떻게 주겠어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방법은 되게 많지만 우리는 로우 에슐렌 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끝까지 했을 때 모두가 0인 행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4개의 벡터가 있었지만 모두가 0인 행이 나타나면은 하나는 필요 없는 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눕히는 거예요. 이 벡터들을 눕히는 이유는 인디펜던시를 확인해 보고 싶기 때문에 눕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왜 여러분들은 컬럼 오퍼레이션 못 하니까. 그래서 왜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로우 오퍼레이션 이 대목에서 자랑 좀 해볼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수십 년 전에는 우리는 컬럼 오퍼레이션도 배웠다. 그래서 헷갈려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참 잘 모르겠죠. 자, 이게 바로 라떼는 뭐 이런 거겠죠. 자, 라떼 한 잔 마셨으니까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들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컴마 딜리미티드 표기법이기 때문에 컴마로 이제 딜리미티드 된 표기법이기 때문에 컬럼 벡터들이기는 해. 그냥 근데 우리는 이것들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만 보면 되니까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로우로 눕혔어요. 그리고 리듀스드 로우 에슐렌 폼 하던가 아니면 로우 에슐렌 폼으로 가기 위해서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하던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0인 행이 한 개 등장하고 살아남기를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1개, 2개, 3개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는 얘가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얘네들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은 3디멘셔널한 누구가 되는 거고요. 있는 동네는 누구냐면 R5의 3디멘셔널한 형상이 되는 거죠. 누가? 이 로우 스페이스로 이루어진 애들이 혹은 이 벡터들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가 우리는 지금 이 벡터들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를 찾고 싶은데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고 싶은데 마침 나는 로우 오퍼레이션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로우 오퍼레이션을 엄청 잘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컬럼 벡터지만 그냥 로우 오퍼레이션 해서 모두가 0인 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로우 오퍼레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베이시스를 1개, 2개, 3개 찾아낸 거예요. 형태를 봐서 알겠지만 얘는 reduced row echelon 폼이 아니고요. just row echelon 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우스 일리미네이션까지만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했어요. 자,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하면 여전히 모두가 0인 행은 밑에 이렇게 하나 살아남아 있고 그 다음에 벡터는 1개, 2개, 3개 요렇게 살아남아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좀 간략해진 형태겠죠. 그죠? 위에 없앨 영을 좀 더 없앴으니까. 그러나 베이시스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 서브스페이스에서. 따라서 얘네들도 베이시스고요. 얘네들도 베이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이시스들을 얻었어요. 자, 이게 A1번에 대한 문제고요. 2번은 뭐냐면 그렇게 얻은 W라는 서브스페이스에 제가 무슨 W라는 서브스페이스를 얻었나요? 무슨 W라는 서브스페이스를 얻었냐면 이 세 개의 벡터를 베이시스로 갖는 3디멘셔널한 R5의 누구죠? 서브스페이스 W를 찾은 거잖아요. 혹은 이 베이시스를 이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갖는 R5의 3디멘셔널한 서브스페이스 W를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W에 잠깐만요. 얘가 왜 움직이지를 않죠? 오호.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움직여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화면이 움직이지를 잠깐만. 렉이 걸렸나요? 지금 녹음은 되고 있나요? 무섭네. 지금까지 녹음했는데 얘가 됐어요. 렉이 걸렸었나 봐요. 자, 이게 현장 강의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몰랐죠. 이게 화면을 올리고 싶은데 안 올라가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2번을 볼게요. 2번은 그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를 구하래요. 근데 마침 잘 생각해 보니 우리는 이 벡터들을 로우로 눕혔거든. 근데 로우 스페이스하고 로우로 이루어진 로우 스페이스하고 누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널 스페이스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로우로 만들어서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를 구성을 했으니까 그것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것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AX 이꼴 제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지금 얘였지만 이래서 X 이꼴 제로를 구성했지만 이 답은 어떻게 찾아요?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으로 가면은 뭐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들던가 어떻게 만들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답의 모양 한번 볼까요?
얘는 우리가 컬럼 벡터를 그냥 편의상 우리가 눕혔거든요. 눕혀서 로우 벡터로 만들었는데 로우로 만들었는데 이 로우가 있는 동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 즉 R5에 있는 놈이에요. 그죠? R5에 있는 놈으로서 지금 로우 스페이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의 디멘전이니까 3디멘저널한 누구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프리 베리어블은 몇 개 등장해요? 2개 등장해서 5가 되는 거잖아요. 5 그러면은 로우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2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널 스페이스를 이루는 벡터들은 옛날에는 솔루션이라 불렀지만 혹은 솔루션 스페이스라 불렀지만 이제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100번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프로블럼 1이랑 프로블럼 2랑 프로블럼 3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 읽으려니까 힘드니까 제가 한국말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 1은 RM에 있는 벡터들이 V1부터 Vn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V1부터 Vn까지 있는 이 벡터들이 있는 동네는 Rm에 있는 동네니까 예를 들어 Vi라는 n은 컴포넌트가 몇 개나 있냐면 m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 Rm에 있는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들이 뭐 어떤 그 스팬을 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베이시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일단 스팬을 하기는 할 거잖아. 이 스팬을 할 때 특정한 RM에 있는 벡터 B라는 하나의 벡터가 있어. 이 B라는 하나의 벡터가 그 ES로 이루어진 스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니? 이 문제랑 n by n짜리 행렬이 있었을 때 B가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겨야 되니? 이 얘기랑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는데 Rn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을 때 특정한 벡터 B가 T의 레인지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겨야 되니? 이 얘기하고 다 동치 명제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자, 근데 사실 다 동치 명제예요. 그래서 이걸 예제를 통해서 뭐 놀랍기는 뭐 놀라워요. 제가 말 실수했어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예제 5번을 하나 더 풀었어도 좋았을 텐데 제 강의 노트에는 그렇게 있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풀기를 바라고요. 그냥 이게 똑같은 얘기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이그젬플에서 보는 거예요. 이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이 이그젬플에 있는 이 벡터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오리지널리는 컬럼 벡터예요. 사실 컴마 딜리미티드 표기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 얘기는 이제 한번 보죠. 첫 번째 프로블럼은 뭐냐면 Rm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B라는 벡터들이 S의 스팬 안에 있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제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보죠. 아까 우리가 봤던 V1, V2, V4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얘네들이죠. V1, V2, V3, V4가 있었을 때 얘네들이 R5 에 있는 누구를 스팬을 하는 거예요. R5에 있는 누구를 스팬을 하는데 특정한 R5에 있는 B라는 벡터가 있거든. 그 B라는 벡터가 이 V1, V2, V4로 이루어진 스팬 안에 혹은 그걸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 안에 반드시 있을 조건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괜히 천천히 설명했네. 여기 한국말로 다 쓰여져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은 V1이 누구냐면은 이제 V1과 V2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는 원래 X1 V1 더하기
x2 v2 더하기 x3 v3 더하기 x4 v4 이렇게 생긴 애들이잖아요. 자,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거라서 이게 B가 되니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식을 우리가 그대로 맞추려면 요 식을 우리가 그대로 맞추려면 V1이 첫 번째 컬럼, V2가 두 번째 컬럼, V3가 세 번째 컬럼, V4가 네 번째 컬럼, 그 다음에 X1, X2, X3, X4 이꼴 B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아까는 로 오퍼레이션 해보려고 눕힌 거고 지금은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세운 거죠. 지금 그죠? 컬럼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해를 갖니?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B가 어떻게 생겨야 얘가 이런 답이 있니?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봐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갔더니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벡터는 모두가 0인 행이 등장을 하는 거야. 이 벡터가 아니고 이 매트릭스는. 근데 똑같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에서 이 벡터 B를 했더니 여기가 0인데 얘는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0은 별이다, 0은 달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0은 3이다, 0은 5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0이니까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어떤 조건 아래에서 해를 갖느냐고 한다면 B가 얘도 0 얘도 0인 조건 아래서 해를 가져.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 얘기들하고 똑같은 거고요. 또 좀 다르게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 또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질문을 받기를 벡터 B가 있는데 벡터 B가 어디에 있냐면 이 지금 물어본 것은 얘로 이루어진 얘네들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되니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다시 자, 이 벡터 B가 얘로 이루어진 지금은 이제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벡터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 안에 이 B가 들어오니 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풀 수도 있어요. 벡터 B가 W 안에 있다는 말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가 뭔데 이제 W라는 벡터가 있으면 W라는 말을 잘못해서 서브스페이스가 있다면 걔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R3밖에 못 구하니까요. 이렇게 수직이라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모든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하고 다 일일이 수직이에요. 이거 사실 제가 이제 그 현장 강의면은 현장 수업이면은 이 A4지랑 볼펜을 가지고 설명하면 엄청 간단한데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W 위에는 굉장히 많은 벡터가 있지만 걔네들은 사실 프리 벡터니까 모두 얘네들하고 다 수직인 거예요. 일일이 전부 다 얘네들하고 이렇게 수직인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W 안에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이 얘기는 B가 W의 B가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하고 수직이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푸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 W는 어떻게 생겼냐면 W는 얘네들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인데 이게 베이시스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걔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를 찾았었어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얘하고 얘가 지금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에 있는 벡터들이잖아요. 그러면은 B가 저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오려면 B가 어디 갔습니까? B가 저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오려면 B가 그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하고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안에 있는 벡터들이니까요. 이거하고 B가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하고 B가 수직, 저거하고 B가 수직, 즉 도트 프로덕트 이꼴 제로 해보면은 이런 조건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하고 지금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기도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 풀기도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살짝 당황했네. 이 내가 뭐지? 이 밑에도 썼나 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쓴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쓴 걸 지우느라 지웠는데도 또 남아있네요. 자, 이제 다시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예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래, 지금 위의 예제는 B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V1, V2, V3로 이루어진 걔가 스팬하는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오니?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는 다만 조건을 찾아줬어요. 근데 조건을 어떻게 찾아줬냐면 다만 여러 가지 문제풀이 방법으로 같은 문제지만 여러 개로 풀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제는 뭘 물어보냐면 B1이 B2가 B3, B3인데 못하네요. B1이 B2가 B3가 아까 그 A1, V1, V2, V3, V4로 이루어진 걔네가 스팬하는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이 다르면 아까 조건이 있었잖아. B들에게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도 조건이 다르면 어떤 애는 들어오고 어떤 애는 안 들어오겠지. 그런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AX 이꼴 제로로 만들어서 얘가 솔루션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어차피 로우 오퍼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로우 오퍼레이션 하는 거라서 그냥 하는 거 다 일일이 똑같이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B1이고요. 얘가 B2고 얘 B3잖아요. B2 한번 봅시다. B2는 0은 마이너스 8이라네. 땡 탈락이죠. 자, 그 다음에 B3 한번 보죠. B3는 0은 마이너스 4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B3도 탈락이에요. 근데 B1을 한번 볼까요? B1은 0은 0이다. 잘 됐고요. 0은 0이다. 잘 됐으니까 얘를 C라고 할까요? CX 이꼴 B1은 해를 갖는다. 이런 설명인 거죠. 자, 됐죠? 자, 이제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걸 안 해봐가 원래 알람을 맞추는데 하도 수업을 길게 한다 그러고 그때 언젠가는 하여튼 뭐 수업을 길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알람을 맞추고 시작을 하는데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은 알람을 못 맞췄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7.4절까지 하고 끝낼게요. 7.4절은 중간에 이거 진도 다 안 나갈 거거든. 어디서 끝낼 거거든. 그래서 빨리 해볼게요. 제가 빨리 하지만 7.4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할게요. 자, 7.4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고요. 자, 먼저 처음에 딱 있는 7.4.1을 한번 보자. 7.4 우리 교과서로는요. 355페이지 랭크 1 매트릭스부터 생략할 거예요. 우리 교과서 P 355페이지 랭크 1 매트릭스부터 생략. 이 뜻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7.4.1을 한번 볼까요? 얘는 얼마나 중요한 정리였든지 디멘전 시오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얼마나 중요하게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밥을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거의 똑같은 버전이에요. 얼마나 재미있게요? 재미도 있어요. 근데 말실수인데 얼마나 중요하게요? 그래서 얘네는 디멘전 시오리라는 중요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디멘전 시오리라는 중요한 이름이 안 붙어 있어도 여러분들 사실 잘 알아요. 자, m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인데 그럴 때 A의 랭크하고 A의 널리티는 합하면 N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행렬 A가 M 곱하기 N이라는 거는 M개의 행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M개의 행을 갖고 그 다음에 컬럼을 몇 개가 갖냐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해가지고 N개의 컬럼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랭크는 누구의 차원이냐면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이에요.
근데 로우 스페이스가 어떤 몇 디멘셔널하게 생겼는지와 상관이 없이 얘가 어디에 있냐면 이런 컴포넌트를 갖는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는 오리지널리 어디에 있냐면 컬럼의 개수만큼 컴포넌트를 갖는 동네에 있어요. 그러면 컬럼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리지널리 Rn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로우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 그랬어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컴플리먼트는 합해서 전체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랭크하고 널하고 더하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n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랭크는 다시 말하면 n 빼기 널리티고요. 그 다음에 널리티는 다시 말하면 n 빼기 랭크다. 이런 우리 이제 개념이 성립을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 되게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았냐면 원래 랭크 오브 A가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인데 로우 스페이스라는 거는 리듀스드 로우 에슐렌 폼을 했을 때 살아남아 있는 로우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남아 있는 로우가 처음에 6개 6 곱하기 6짜리 행렬이었는데 로우가 6개 있어서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처럼 보였지만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을 하면 우리는 컬럼을 못 건드려. 왜 못 건드리냐면은 컬럼 오퍼레이션은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로우 오퍼레이션만 한단 말이에요. 로우 오퍼레이션만 해서 두 개의 모두가 0인 행이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남아 있는 로우는 4개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이 없어진 로우만큼은 누가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프리 베리어블이 등장을 하죠. 프리 베리어블은 뭐를 결정을 해요? 그 x의 차원을 이제 저기 뭐죠? 책임을 지잖아요. 그죠? 프리베리어블만큼 그 솔루션 서브스페이스가 어떤 모양을 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 더하기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사실 합하면은 전체 차원이 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면 10월달 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적어 볼까요? AX 이꼴 제로가 있었어요. AX 이꼴 제로가 있는데 얘가 n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n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행렬 A가 m 곱하기 n이 될 테니까요. m은 식의 개수, n은 미지수의 개수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 A를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가져갔어요.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R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R 가져갔더니 N개의 미지수에 M개의 행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들이 싹싹싹싹 없어지면서 R개의 0이 아닌 행만 살아남은 거예요. 원래 M개 있었는데 R개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잘 알다시피 N-R이 프리베리어블이 되는 거잖아요. 미지수의 개수만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R이 누구냐면은 R개의 0이 아닌 행이니까 행으로 치면 행의 베이시스, 행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잖아요. 즉 이 R은 랭크예요. 자, 그러니까 number of free variable은 n-랭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A, 그러니까 근데 이 n은 누구냐면은 A의 열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n은 즉 A의 열의 개수는 랭크 더하기 number of free variable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number of free variables라는 거는 결국 뭐 s 더하기 뭐 r 더하기 뭐 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umber of free variable이 누구냐면은 number of free variable이 누구냐면 디멘전이죠. 솔루션 스페이스의 디멘전이죠. 따라서 랭크 더하기 널리티는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했고요.
이거는 되게 잠깐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리여서 우리가 디멘전 시올이라는 중요한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어떤 차원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셋이라는 거는 걔네들은 뭘 이루냐면은 베이시스를 이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셋은 베이시스를, 그런데 차원을 알아야 되겠죠. 차원도 같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베이시스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그죠? 근데 그냥 홀 차원이 있을 뿐, 얘네, 그리고 그 베이시스들은,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그 벡터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러면 아직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데 베이시스는 아닐 수 있잖아. 아닐 수 있으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스팬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정리 7.2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1차 독립인 벡터들이 베이시스가 아니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지만 베이시스가 아니면 뭘 좀 적당히 추가하면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벡터를 찾을 것이냐? 이게 이슈잖아요. 자, 지금 이 이슈는 어떤 이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R5야. 근데 R5인데 5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해. 그러면 저스트 베이시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R5인데 3개 정도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근데 R5의 베이시스를 찾고 싶어. 그러면 2개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하면, 좀 전에 뭐라고 보였냐면 랭크 오브 A 더하기 널리티 오브 A는 n이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랭크 오브 A가 누구냐면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인 애들을 눕혀 놓으면은 행렬 A의 랭크를 구성을 할 거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주면은 R5의 답 R5의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뭐냐면 이제 요렇게 생긴 애예요. 요렇게 생겨서 리듀스로 에슐렘 폼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인 벡터 3개를 찾았고, 당연히 랭크도 3이죠.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R5의 베이시스를 찾아주고 싶어요. R5의 베이시스를 찾는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 1개, 2개, 3개 찾아줬으니까 플러스 2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플러스 2개는 오소고날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 못해서 조금만 각이 살아있으면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거거든. 하다못해 완전 90도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 또 컴플리먼트니까 3 더하기 2가 되는 3 더하기 2가 5가 되는 애 2개를 어디서 찾냐면은 널리티, 널 스페이스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차원, 5차원의 베이시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한 이야기가 이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그대로 지금 요 예제도 한번 더 볼게요. U1하고 U2가 있어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자, 그런데 얘네가 원래 있던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R4에 있는 2개의 벡터들이구나. R4에 있는 2개의 벡터인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R4의 베이시스로 확장하래. R4의 베이시스를 찾아주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멘전 시오리에 의해서 널리티 더하기 랭크는 n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디멘전 시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는 비록 컬럼 벡터지만 디멘전 시오리가 랭크, 즉 로우의 차원 더하기 널리티 솔루션 스페이스의 차원 합하면은 전체 차원이 된다 했으니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눕힌 거예요. 그래서 로우로 만들어 줬어요. 자, 로우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AX 이꼴 제로를 구성을 해서 리듀스 로 에슐렘 폼이 되도록 만들었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없어지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두 애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살아남았어요. 그렇지만 리듀스 로 에슐렘 폼으로 만들어주면 프리 베리어블, 왜? 모르는 애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 빼기 2는 2.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이 두 개가 등장을 하면서 프리 베리어블이 두 개가 등장을 하면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개, 두 개 더하기 요거는 누구냐면은 네 개의 얘하고 얘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고요. 얘하고 얘 서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셋하고 요 셋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 못해 오소고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우 스페이스에 고 얘네들은 널 스페이스니까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컴플리먼트 관계가 있어서 2 더하기 2는 4고요. 따라서 요 벡터를 합하면 전부 누가 되냐면 알파의 베이시스가 된다. 이 개념인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잘 모르겠으면 한 5번만 더 들어주세요. 안 어려워. 알겠죠? 자, 이제 지금 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m 곱하기 n 행렬이야. 자,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건 자, 헷갈리면 안 돼. m 개의 로우니까 m 개의 식이야. 자, 그 다음에 n이니까 n 개의 컬럼이야. 이 뜻은 n 개의 미지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랭크가 K래. 랭크가 K라는 거는 뭐예요? 실제로는 원래 생긴 모양은 로우가 m개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k개만 있더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널리티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 랭크 더하기 널리티는 n이니까 널리티는 n 빼기 k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랭크가 k라는 거는 행렬 A를 리듀스드 로 에슐렘 폼까지 가져가지 않더라도 로우 에슐렘 폼까지 가져가면은 K개의 난제로 행이 등장을 하는 거겠죠. K개의 난제로 행이 등장을 하면 원래 M개의 로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제로인 로우는 몇 개나 있겠어? M 빼기 K개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행렬 A에 살아남아 있는 로우가 K개 있으면서 프리 베리어블이 몇 개 생기냐면 n-k개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n-k개의 프리 베리어블을 갖게 되는 거겠죠. 이거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대로 설명했는데 m이니 n이니 K니 이게 이제 막 복잡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요 행렬을 그려가면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짚어가면은 와, 단순한 산수였구나, 그냥 단순한 논리였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볼게요. 5 곱하기 7짜리 행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무려 널리티가 3이래요. 5 곱하기 7짜리 행렬이 있는데 널리티가 3이래요. 그러면은 랭크 더하기 널리티가 누가 돼야 되냐면 7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랭크는 7 빼기 3이어서 4예요. 자, 이렇게 되면 리듀스드 로 에슐렘 폼 원래 행렬은 5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랭크가 4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살아남는 애는 4개밖에 없다. 이러니까 한 개는 제로 로우를 갖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전체 차원이 몇 차원이 되냐면 7차원이 돼야 되는데 AX 이꼴 제로를 생각을 했을 때는 4개의 피봇 포지션을 갖고, 즉 행렬 A가 로우가 5개짜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로우가 4개짜리였던 거고요. 그죠? 따라서 프리 베리어블은 몇 개 생기냐면 7 빼기 4, 3개의 프리 베리어블이 생긴다. 그래서 널리티는 3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5 곱하기 7짜리 매트릭스인데 원 디멘셔널한 널 스페이스를 갖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안 된다. 이거죠. 왜 안 되냐면 지금 5 곱하기 7짜리잖아요. 그러면 랭크 더하기 널리티가 7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원 디멘셔널한 널 스페이스가 되냐고 했으니까 7 빼기 1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7 빼기 1은 6이잖아요. 6이 랭크가 되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로우가 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로우가 원래 5개로 출발을 했어. 로우는 더 생길 수는 없잖아요. 줄이는 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줄이기만 하잖아. 그치? 그런데 랭크가 아니 저기 로우가 처음에 5개로 출발했는데 랭크가 어떻게 6이 될 수가 있겠어? 랭크는 5보다는 더 작아야 될 텐데 뭐 이 뜻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멘전 시오리의 서브스페이스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디멘전 시오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디멘전 좀 전에 봤잖아요. 디멘전 시어리가 뭐냐면 랭크하고 널리티는 합하면 n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디멘전 시어리잖아요. 랭크는 누구예요?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이죠. 로우 스페이스를 W라고 할까요? 그러면 있잖아. 로우로 이루어진 애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 먼트는 누구예요? 솔루션 스페이스죠. 로우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솔루션 스페이스거든요. 솔루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지금 행렬 A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널 스페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랭크라는 거는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널리티라는 건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잖아요. 근데 로우 스페이스하고 누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죠. 즉 랭크라는 거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고요. 더하기 널 스페이스라는 거는 로우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디멘전이고 이걸 합하면 n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이 얘기예요. 자, 디멘전 시오리의 서브스페이스 버전의 디멘전 시오리는 뭐냐면은요. 만약에 그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Rn의 서브스페이스야. Rn의 서브스페이스면 W의 디멘전 하고요. 더하기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디멘전은 그게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아닙니까? 그죠? 컴플리먼트가 뭔데? 컴플리먼트가 뭐예요? 다 더하면 전체 차원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W하고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를 다 더하면 얘가 컴플리먼트니까 전체 차원인 n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W가 just 그 제로로만 이루어져 있는 제로 서브스페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제로는 누구하고도 다 오소고날 하잖아. 왜? 도트 프로덕트 이퀄 제로니까 그 오소고날리티는 끝났어. 그러면 컴플리먼트는 제로 서브스페이스는 디멘전이 몇 차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로로 하기로 했잖아. 그치? 0 더하기 뭐 해가지고 n 차원이 돼야 되니까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n 차원이어야 돼. 따라서 Rn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면은 따라서 디멘전 W 더하기 디멘전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0 더하기 n이어서 n.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 W가 제로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라면은 디멘전 W의 디멘전 더하기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욕먹을 것 같다. 수업 더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요거까지 끝내고 요 전까지 끝내고 오늘의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 어쨌든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W의 디멘전이라는 거는 행렬 A의 랭크 더하기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행렬 A의 널리티. 그럼 합하면 n이잖아요. 왜?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랭크고 그래서 W
의 디멘전이고 그 다음에 A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디멘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끝. 이렇게 증명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이 정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요한 그 정리, 맨날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정리 3.3.3으로부터 파생된 맨날 쭉쭉 이어붙이는 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친구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Unifying Theory예요. 아니, 이게 만나서 이제 그만 헤어져야 되기 한 달 전에 이름을 가르쳐 주나요? 맞아요. 근데 이 이름이 뜻하는 바는 이 시점이나 돼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왜 Unifying Theory라고 부르냐면요. 선형대수에서 가르치는 모든 별개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같은 개념이고 그 같은 개념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니파잉 시오리로 올 이퀴발런트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같은 내용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유니파잉 시오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맨날 보는 유니파잉 시오리를 사실 수업 더 한다고 욕 먹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더 읽으면 엄청 짜증이 나겠지만 너는 어쩔 수 없잖아. 나는 너네한테 이걸 이해시켜야 되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는 여러분들 친구들의 엄마야. 친구는 아니겠다. 후배겠다. 그죠? 후배의 엄마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꼴을 또 못 봐요. 그래서 또 읽어볼 거야. 같이 읽어보자. N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N by N짜리 행렬 A가 있어요. 그거에 코리스판딩 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텐데 N에서부터 N까지 가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 할 거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었을 때 다음에 이야기하는 애들은 올 이퀴발런트라는 거니까 어떤 애는 성립하고 어떤 애는 성립 안 하고 이러지 않고 모두가 성립하면 단체로 성립을 하고 모두가 성립 안 하면 단체로 성립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행렬 A의 리듀스로 에슐렌 폼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라는 건 행렬 A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하고 같고 행렬 A가 인버터블 매트릭스랑 같다는 거는 행렬 A의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입장에서는 AX 이퀄 제로라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은 당연히 A가 인버터블이니까 인버스가 존재를 하니까요. 인버스가 존재를 하니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겠죠. 또 F1은 당연히 인버스가 존재를 하니까 AX 이퀄 B는 A가 인버스가 존재를 하면서 X는 A 인버스 곱하기 B라는 exactly one 솔루션을 갖겠죠. 누구 입장에서? X 입장에서. 자, 그러면은 B의 입장에서는 A가 인버스가 존재를 해서 X는 A 인버스 곱하기 B니까 B 나는 RN에 있기만 하면 누가 와도 다 X가 존재를 해요. consistent 하죠. 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의 입장에서는 행렬 A가 인버터블이라는 말은 디터미넌트 오브 A가 이꼴 제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의 입장에서는 람다 이꼴 제로는 행렬 A의 아이겐 밸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입장에서는요. 행렬 A가 코리스판딩 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원투원이고요. 그 말은 온투라는 말하고 같고요. 왜? 지금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동네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행렬로 돌아와서요. 행렬의 컬럼에 집중해서 보고 여기서는 행렬 오퍼레이션에 집중해서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행렬의 컬럼에 집중해서 보고 행렬의 로우에 집중해서 보면은 시작이 n by n으로 n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행렬 A의 n개의 행과 n개의 열은 누구도 누구에게 서로 의존적이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행렬 A의 Rn에서의 n개의 열, Rn에서의 n개의 행. 이러니까 얘네들은 누가 되나요? RN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겠죠. 누가? 컬럼도 RN의 베이시스. n개의 컬럼이 RN에 있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RN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n개의 로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RN에 있으니까 얘도 RN의 로우도 베이시스가 되는 거겠죠. 베이시스라 하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팬하니까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컬럼들은 RN을 스팬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들은 RN을 다시 스팬하게 될 거예요. 요까지 했고요. 오늘 여기다가 추가를 뭘 하냐면 이렇게 생긴 행렬의 랭크는 n이고요. 널리티는 제로다. 이거를 추가를 할 거예요. 얘를 증명을 할 때
위에 애들은 전부 같이 이퀴발런트하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뭐 한 개하고만 이퀴발런트면 되잖아요. 자, 먼저 이 D 한번 볼게요. AX equal 제로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 데잖아요. AX equal 제로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는 뜻은 AX equal 제로는 솔루션에 제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널리티는 뭐예요? 제로 차원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증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Q 한번 볼까요? 자, Q는 랭크가 n이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보면은 디멘전 시오리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디멘전 시오리는 랭크 더하기 널리티가 n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널리티가 이꼴 제로네? 그럼 랭크는 어쩔 수 없이 n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니파잉 시오리에 또 두 개를 더 덧붙여서 r까지 확장해 내었어요. 자, 아까 이 설명을 하려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부터 리뷰를 했는데 말을 잘못했어요. 그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부터 리뷰를 했는데 우리 하이퍼 플레인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건 리뷰예요. 7.1.6에서 하이퍼 플레인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RN에 있는 그 n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가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R5라 하면 A는 A1, A2, A3, A4, A5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런데 K의 하이퍼 플레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뭐 이렇게 묶어서 A5, X5 이꼴 제로인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R2에서 그 두 개의 컴포넌트를 전부 다 써가지고 하나의 식을 만들면 직선. 그러니까 2디멘셔널에서 하이퍼 플레인은 원 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인 원 디멘셔널한 그 직선. 그 다음에 R3에서 그 컴포넌트들을 모두 다 써가지고 하이퍼플레인을 구성하면 평면. 그러니까 R3에서 하이퍼플레인은 2디멘셔널한 서브스페이스. 따라서 하이퍼플레인의 디멘전은 전체 n 차원에서 식이 한 개만 있는 거니까 식 하나는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차원 하나를 다운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은 식 하나니까 그 디멘전 하이퍼플레인의 디멘전은 n-1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뭐 이런 애들의 개념으로 좀 확장을 좀 하고 싶은데 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개념을 좀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라니. 그런 거긴 한데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5번째 정리를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정리는 뭐냐면은요. W가 RN의 서브스페이스예요. W가 RN의 서브스페이스인데요. Rn 걔의 디멘전이 n-1이에요. 그러면 있잖아. 우리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입장에서는 자, 하이퍼플레인의 입장에서 이 W는 하이퍼플레인이거든. 근데 오소고날 n-1 차원이니까요. 근데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입장에서는 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n 더하기 n 빼기 1 더하기 뭐여야 n이 되겠어요?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디멘전 1짜리여야 돼. 그러니까 얘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누가 되냐면은 직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5번째 정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W가 n-1 그러니까 디멘전을 n-1로 갖는 Rn의 부분 공간이면 W가 A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 0이 아닌 벡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0이 아닌 벡터가 존재를 하니까 이 뜻은 A 0이 아닌 벡터가 존재를 하니까 걔는 누구냐면 직선이겠지, 그지? 근데 그 직선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 W는 누구겠어요? 그 직선 하나의 벡터로 이루어진 그 직선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 자기 자신은 누구겠어요? 하이퍼플레인이겠지, 그지? 누구의 RN의 원점을 지나는 하이퍼플레인.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W라는 게 R3로 생각을 해보자. W가 R3에서 디멘전이 2예요.
그러면은 얘가 R3에서 디멘전이 2면은 걔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걔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직선이겠지. 왜 2 더하기 1이 3이 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본인은 1차원인 A에, 자, 얘는 얘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고 얘는 얘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서로가 서로의 수직이고 더하면 1이니까 서로가 서로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 W라는 자기 자신은 사실은 직선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로서 RN의 하이퍼플레인이다, 이 얘기인 거죠. 즉 기하적인 형상을 갖는다는 말이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얘기, 그 얘기의 다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6번째 정리를 볼게요. 이게 좀 말장난일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얘기는 다음과 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데,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데 누구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냐면 하이퍼플레인의 원점을 지나는 하이퍼플레인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야. 자, 일단 보자.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더해갖고 전체 차원이 돼야 되는데 전체 차원이 RN이거든. 근데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차원이 n-1차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n-1차원이거든. 얘는 지금 n-1차원이거든. 그러면은 n-1하고 더해가지고 n이 되려면은 그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직선이 돼야 되는 거겠죠.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기는 한데 누구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냐면 어떤 라인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RN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RN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디멘전이 1이잖아요. 근데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니까 1하고 더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n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더하는 a의 차원은 n-1차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이퍼플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근데 뭐 여기에 보면은 또 이런 스페시피컬리 어디가 여기 있네요. 스페시피컬리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시피컬리는 이 뜻은 뭐냐면 특히 스페시피컬리 A라는 벡터가 RN의 0이 아닌 벡터야. 0이 아닌 벡터면은 A로 스팬되는 애는 누구예요? 벡터 한 개로 스팬되는 애는 저기 직선이겠지. 그 직선하고 하이퍼플레인은 서로 1 더하기 n-1은 n이니까 하이퍼플레인은 서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관계가 있는 거겠죠. 이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고요. 요 7.4.7부터는 얘가 뭐냐면은 그 랭크 1 매트릭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랭크 1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막 굉장히 많은 쓸모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시험 범위도 좀 줄여주는 개념에서 랭크 1 매트릭스부터는 수업도 안 하고 시험 범위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에 그 유명한 랭크 시오리,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7장부터 다시 7.5절부터 다시 할게요.